특히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신다거나 계속 보행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작은 티눈 하나라도 나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거 정말이지 환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업무상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하고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상생활 중에 발바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걸을 때마다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이 발바닥에 티눈 한번 안 나보신 분들이라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티눈 하나라도 나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거 정말이지 환장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지인 한 분과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 걷는 모습이 어딘가 너무 불편해 보여서 저는 발에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했는데 물어보니 발바닥 티눈으로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티눈은 피부 안쪽 중심부 쪽으로 원뿔 모양의 중심핵이 형성되어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주로 손과 발에 잘 생기고 그 부위를 잘 도려내면 조밀한 부위에서 핵이 보이는데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고 놔두면 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물집이나 출혈, 궤양의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티눈을 굳은 살이나 사마귀로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굳은 살의 경우 흔하게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뼈가 튀어나온 부위 같은 곳에서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생기고 또 중심 핵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의 일종으로 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생기게 되는데 표면의 각질을 제거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는 처음에 티눈이 생겨 통증을 느껴도 우선은 괜찮겠지, 좀 그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 앉지도 서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고 나서야 발바닥 티눈 제거하겠다고 약국에서 약도 사보고 티눈 전용 밴드도 붙여보고 네일샵에 가서 제거도 해봤다가 결국엔 병원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티눈은 처음이다 보니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신발에 패드를 깔아서 통증을 완화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 약국에서 살리실산과 티클로로 아세트산을 구입해서 자주 도포해주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점은 이렇게 연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2차 감염의 원인이 되어 그 부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약은 작은 뿌리는 제거가 쉽겠지만 뿌리의 경우 중심 핵이 제거가 잘 되지 않죠. 결국엔 병원에 가서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대개 냉동 치료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두세 번 정도 반복 치료를 하면 제거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제거가 되었더라도 다시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 재발을 한다는 겁니다. 티눈은 정말 재발이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번 제거했다고 씻은 듯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신다거나 계속 보행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이 티눈을 없애겠다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것도 비용이며 시간이며 부담되고 쉽지 않은 일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되는 압박과 마찰로 티눈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고름이 찬다면 극심한 고통으로 잘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똑 하고 시원하게 제거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또 그리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집에서 직접 제거해보겠다고 발바닥에 구멍을 낼 기세로 칼로 도려내고 도려내다가 생살까지 잘못 건드려 피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구멍 납니다. 그런데 또 대개 집에서 티눈을 제거하는 경우 우리 손톱깎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티눈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구해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사용한다면 티눈 깔끔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또 그 효과도 반드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기도 하며 효과도 좋기 때문에 시도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티눈은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티눈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말린 대추와 살 테이프입니다.
대추는 생긴 것은 까칠하게 생겼어도 이 비타민 C도 풍부하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대추 팩을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요. 특히 예민한 피부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가급적 말린 대추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말린 대추가 환부에 붙이기 쉬울 뿐 아니라 대추를 약용으로 사용할 때도 항상 이 말린 대추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말린 대추로 티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른 대추를 반으로 가른 후 대추 씨를 제거해줍니다. 두 번째, 씨를 뺀 대추의 속살을 티눈에 밀착시켜주세요. 세 번째, 대추를 밴드로 고정시킨 후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네 번째, 같은 방법으로 짧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반복해줍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치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만 재발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의 깊은 티눈이 아니라면 대부분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 티눈이 사라진 후에도 3일 정도 더 같은 방법으로 대추를 붙여주시면 깊은 뿌리까지 제거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꿀팁! 그냥 바로 대추를 붙여놔도 되지만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습윤 밴드를 하루 정도 붙였다 뗀 후에 대추 속살을 붙이면 티눈이 습윤 밴드에 의해 눅눅해지면서 이 대추 속살의 항산화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티눈이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수시로 발에 공기를 통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신발을 벗어 통풍을 시켜주면 땀이나 습기가 찰 염려가 없어 발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과 양말을 착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하이힐은 자제하고 신발이 너무 꽉 끼지 않게 편안한 신발로 발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시간 걷거나 심한 운동을 해서 발바닥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당분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티눈 제거를 억지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말린 대추 하나로 정말 될까? 하시며 시시하게 생각하셨다면 가성비에 놀라고 효과에 2번 놀라실 겁니다. 머리로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면 발은 땅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의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셨으니 오늘부터 발도 내 얼굴만큼이나 많이 신경 써주시면 그만큼 더 건강해지겠죠? 이 지긋지긋한 티눈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건강한 발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티눈에는 말린 대추가 직방입니다. 감사합니다.